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프락시머티 메저들, 대표적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릴레이션, 그 다음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실제로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와 같이 X 벡터와 Y 벡터가 있다 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가 두 개 있는 것이죠. 어트리뷰트가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릴레이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공식에 각각 대입을 하시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0.9667, 코릴레이션은 0.9364,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1.4142가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기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R이나 파이썬과 같은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고 돌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R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사인 시뮬러리티에 대한 함수를 R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R 혹은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반드시 숙지하고 최대한 이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반드시 습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와서 질문을 하죠. 파이썬이 좋을까요? R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R과 파이썬 모두 다 좋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R을 할 것인가 파이썬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어떤 언어를 먼저 만났는지 그 먼저 만난 언어부터 정복하는 것이 좋다. 우리 수업에서 저와 함께 R로 만났으면 R을 한번 이 기회에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 파이썬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파이썬 공부를 그때 하는 겁니다. R과 파이썬 둘 다 잘하셔도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하셔도 좋고요. R을 잘한 사람들은 파이썬도 잘하고요. 파이썬을 잘하는 사람도 R을 쉽게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도 이게 코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안 된다. 하루에 1시간씩 30일 동안 30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시간씩 3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프로그래밍은요, 루틴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인텐시브하게 하셔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그것만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도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단식처럼 쭉 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팍 늘어요. 이거 디스크리트예요. 아날로그가 아닙니다. 참 특이하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프로그램에 소질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몰입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계단식처럼 팍 느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마치 새벽에 태양이 쭉 뜨면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스텝업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프로그래밍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새벽까지 인텐시브하게 하셔야 느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아트와 비슷합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제 말처럼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R을 배웠던 분들은 쭉 아실 건데요. 코사인 시뮬레러티에 대한 것을 자주 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함수로 만들었어요. 여기 코사인 언더바 심이라고 하는 것이 R에서는 함수 이름을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마이너스 표시가 어사인먼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함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예약어와 같은 것이고요. 가로치고 가로 닫고 아규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규먼트가 있다면 가로 안에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리 브레이킷 열고 컬리 브레이킷 닫고 이 안에 코사인 시뮬레러티를 구하는 로직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세 줄밖에 안 돼요. 자, 보면 아규먼트로 xi라는 것을 받아서 xi의 첫 번째, 그 다음에 xi의 두 번째를 각각 라지 A, 라지 B라고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 오브젝트 두 개를 주고 이 중에 첫 번째를 라지 A에 두 번째를 라지 B에 할당하자라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리턴하고 이 안에 코사인 시뮬레러티 공식대로 그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코사인 시뮬레러티 A 벡터와 B 벡터를 다 곱하고 그것을 서메이션 한 거. 그 다음에 분모에는 A의 제곱을 다 한 것을 서메이션 한 거. 그 다음에 B의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거에 곱한 것을 스퀘어 루트, 루트 씌운 거가 분모에 들어가지요. 자, 요 공식이 바로 코사인 시뮬레러티예요.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을 리턴 해달라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두 번째 코릴레이션은요. 비슷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xi를 통해서 던져줄 테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오브젝트를 A에 놓고 두 번째 데이터 오브젝트를 B로 넣어라. 그리고 나서 코릴레이션 공식에 대입해라. 코릴레이션 공식은 분자의 A와 B의 COV가 뭐죠? R에서 공분산을 구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분모의 SD, SD를 곱한 거. SD가 R에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구한 것을 리턴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코릴레이션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xi를 던져주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뽑아서 각각 a, b에 넣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공식에 집어넣은 거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전체 값들을 다 서메이션 하고 최종적으로 루트를 씌운 것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공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릴레이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 관련된 메저들을 R로 함수화 시켰습니다. 근데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밀러리티를 비교하기 위해서 레인지를 0부터 1 사이로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 기억나세요? 1 나누기 1 플러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더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한 부분이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디시밀러리티의 대표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한 게 요거고 우리는 비교 자체가 지금 시밀러리티들로 프로그래밍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1 플러스 d 분의 1 요 함수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 함수를 사용해도 되고 요걸 사용해도 되고 요 세 번째 걸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시밀러리티의 값 자체를 0과 1의 사이로 트랜스포밍 해보자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것이 여기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앞에 시밀러리티를 덧붙여 가지고 sim 언더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는 함수 이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결국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인풋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죠. 지금 x 벡터와 y 벡터 이 부분을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자. 2개의 행과 7개의 열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매트릭스를 만드는 함수가 아래서는 매트릭스라는 함수고요. 가로치고 가로 닫고 아규먼트를 하나, 둘, 세 개 주죠. 이 첫 번째 아규먼트가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1, 1, 2, 2, 4, 3, 3, 4, 0, 0, 0, 0, 0, 0.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죠. 1, 1, 2, 2, 4, 3, 3, 4, 0, 0, 0, 0, 0, 0. 네, 이 부분을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아규먼트가 2 7 행렬, 2 7 매트릭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large x라는 변수에 집어넣겠습니다. 이 large x에 nrow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row의 개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expand.grid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이 펑션들의 아규먼트로 들어갈 xi, 여기요, xi, 여기 xi, xi, 이 아규먼트에 들어갈 xi의
조합들을 그리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expand.grid 요 부분은 이따 R 코딩 하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 매저들의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릴레이션, 유클리디언, 시밀러리티 using 유클리디언 매트릭스를 각각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한 apply라는 이 함수죠. apply라고 하는 이 함수는 실행시키고자 하는 함수를 반복해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함수 중에 하나죠. apply 가로치고 cmb, 1, 코사인 심 하게 되면 코사인 심이라고 하는 함수, 우리가 만든 함수명이죠. 코사인 언더바 심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조합한 콤비네이션한 여기 앞에서 expand.grid 함수로 만든 1부터 n까지의 조합을 이용해서 코사인 심 함수를 반복해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실행하면 매트릭스 함수가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마치 실행 결과가 메저의 매트릭스, 다시 말하면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처럼 나오게 됩니다. 예로 보면 여기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1,1에 대한 관계를 이 부분에, 2,1에 대한 관계를 이 부분에, 1,2에 대한 관계를 이 부분, 2,2에 대한 관계를 이 부분에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로 나오기 위해서 이런 포맷대로, 이런 형태대로, 이런 매트릭스대로 나오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과 nrow 함수, 그 다음 expand.grid 함수를 사용했고 apply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매트릭스화 시킨 이 4개의 코드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코드로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부분만 돌리면 각각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매트릭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이용한 시밀러리티의 매트릭스를 쉽게 도출시킬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트릭스로 우리가 도출하려고 하냐면 이 뒤쪽에 보시는 비주얼라이징, 비교하고자 하는 각 변수 혹은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쉽게 시각화해주는 패키지인데 이러한 코어 플러스 패키지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각 매저들의 매트릭스 포맷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입력받아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매트릭스 차트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코플롯 함수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R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표적인 매저들 3개를 매트릭스화 시켰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 보았습니다.
실제 R로 코딩된 것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기 때문에 직접 코딩을 해 놨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멘트 처리를 해가지고 코사인 시밀렐러티 함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기해 주고요. 코사인 시밀렐러티 펑션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입니다. 코릴레이션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도 실행시켜 보죠. 됐습니다. 그 다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시밀러티를 만든 거, 이 부분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인풋 데이터 요 부분 요것만 먼저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 오브젝트가 지금 X,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걸 우리가 매트릭스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2x7 매트릭스로 우리가 구성을 했죠. 그것을 large x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nrow를 우리는 지금 뭐 두 개니까 그냥 두 개 써도 되지만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nrow를 계산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켰고, 그 다음 nrow를 실행시키고요. 그래서 nrow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and.grid라는 함수를 써서 결과값으로 나올 매저들의 매트릭스를 그리드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고요. i와 j를 줘서 1/1의 결과값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2/1로 하나 들어가고, 1/2에 하나 들어가고, 2/2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포맷으로 결과 매트릭스를 미리 구성시킨 거죠. 그래서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apply라고 하는 이 함수를 써서 각 그리드별로 코사인 시밀러티 함수를 호출하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실행시켜 볼게요.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pply 함수를 먼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이 함수 안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매트릭스라는 함수로 다시 포매팅을 해준 거죠. 실행시켜 볼게요. 요렇게요. 됐죠? 각각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시밀러티 매트릭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매트릭스, 끝으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만든 시뮬렐러티. 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시각화 시켜 볼게요. 코어플롯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플롯이라는 패키지는 확장 패키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install.packages.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라이브러리 함수로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어플롯 라이브러리로 올렸고요. 코어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만든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해서 시각화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요. 크게 볼까요? 이렇게 되죠. 비교 대상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옵저베이션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성을 가진 그림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자, 숫자로 마킹이 되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코어플롯에 관련된 얘기는 다른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코딩을 이야기하면, 먼저 각 매저들의 함수를 만든다. 인풋 데이터를 생성하고 출력될 데이터 매트릭스의 형태를 구현한다. enrow, expand.grid, apply, 그리고 매트릭스, 이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R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proximity measure들에 대한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코딩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각 매저들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딩한 게 X와 Y의 데이터 오브젝트들 간의 코사인 시뮬렐러티, 코릴레이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각각 이 표와 같이 해서 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했듯이 코사인 시뮬렐러티와 코릴레이션이 이 두 개의 데이터 오브젝트들이 상당히 관계성이 높다, 유사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도 1.4142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y 값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곱하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매저들의 값이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s라고 해서 기존 y의 2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3이 6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t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기존 y에 플러스 5씩 더한 겁니다. 그래서 1은 6이 되고 2는 7이 되고 3은 8이 되죠.
여기 뒤쪽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5가 되고 5가 되고 5가 되겠죠. 이랬을 때 x와 ys를 비교하면 기존에 구했던 x와 y의 유사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코사인 시밀러리티인 경우에 2배를 했을지라도 그 값이 변화가 없어요. 코릴레이션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변화가 생겼죠. 따라서 코사인 시밀러리티와 코릴레이션은 x와 y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것과 y 대신 2배를 한 거를 비교한 것이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배수에 있어서 값이 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유사도의 값은 변화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yt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코사인과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릴레이션의 특성은 결국 비교하는 두 집합이 배수가 되거나 플러스적으로 어떤 의미의 상수로 더하기 혹은 빼기가 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배수에 있어서는 변동은 없지만 상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돼서는 어떤 상수만큼의 덧셈과 뺄셈이 가해졌을 때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배수에 대한 스케일링은 적합할 수 있으나 더하기 빼기와 같은 스케일링을 할 적에는 유용하지 않은 그런 메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말 그대로 정확한 디스턴스, 거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배가 되고 더하기가 되면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셋의 유사도를 측정을 할 적에 적합한 메저를 잘 취사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큐먼트 오브젝트와 같이 어떤 문서가 있고 각 문서마다 사용되는 단어의 수를 셌을 경우에 그런 단어의 수의 변화성이 적고 배수가 된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스케일링이 된다 하더라도 강인한 그런 메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확한 수치를 가져야 되는 모델을 만드는 그런 경우라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는 메저를 사용해서 배수나 플러스로 스케일링 되지 않은 정확한 기준값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메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릴레이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값에 대한 의미를 비교해 보았고 R로 직접 코딩해서 각 메저들의 매트릭스를 생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